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 말에 예. 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은 채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예.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한다고 예.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2년. 2년입니까? 2023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이제 예. 예. 그렇게 지금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그건 단순히 일부 의사나 간호사의 비행이나 이런 걸 감시한다라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 한국의 그 외과 의사, 예, 그렇죠. 주로 수술에 나서는 외과 의사 자원들이 이제 급 감소하고 예. 지금도 예. 없죠. 또 의사들이 이 중대한 수술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예, 최소한의 방어적 이 수술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 이 문제를 이재명 등 이 좌파 정권에 있는 끈앞들이 국민에게 마치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의사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선동해가 그렇죠. 여론을 갖다가 이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의료 사고에 자기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상기시켜 가지고 뭐 80 몇 프로가 찬성한다고 해가지고는 이걸 밀어붙여 버렸어요. 예. 이게 전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법안이거든요. 예, 전 세계 처음. 예. 지금 당장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로 다가오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과 계열 의사가 줄었지만 지금 현재 수술은 계속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술실 CCTV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과 지원자가 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외과 트레이닝에도 문제가 생겨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수술 잘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배우잖아요. 네, 그 기간이 뭐 굉장히 제대로 된 그 서전, 제대로 된 외과 의사가 되려면 그 과정이 한 10년, 7,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실 CCTV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수술실 상황에서. 근데 그 트레이닝 하는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실 CCTV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금씩 이양을 가르쳐 주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이제 주치의가 가르쳐 주는 과정이 있지만 또 CCTV가 찍고 있으니까 그게 점점 그거를 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의료 사고 비슷하게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뒷감당도 힘드니까 아래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혼자 해버리는 게 속이 편하다. 더 긴장도 덜 할 거고 혼자 해버리는 게. 예를 들면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초보 운전 옆에서 그 운전 가르치는 그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해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한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그 사람이 숙련이 되지. 그냥 제일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레이던트 트레이닝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과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섬뜩한 이야기는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답니다. 아, 떨어지죠. 왜냐면 의식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뭐냐면 외과 의사들은 그 다음날 수술할 환자가 있으면 그 전날부터 머릿속으로 수술 장면을 이미지 보통 트레이닝을 그려보고 수술만을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 수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전날부터 자기 전략을 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주의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CCTV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이거는 환자에게 손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환자가 요구할 때 수술 CCTV를 찍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나를 그렇게 못 믿나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불신하는 환자를 갖다가 자기가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면서 그래 내가 하면서 최소한만 네가 그냥 당장 안 죽을 만큼만 해주고 나머지 깊숙하게 있는 거는 내 괜히 손댔다가 시비 걸 사람이 그렇죠. 안 하겠다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CTV를 환자가 요구한 경우는 찍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자기는 다할 생각이지만 환자는 환자 가족이 불신한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더 정교하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수술을 갖다가 큰 수술을 한 2번 했는데 네. 수술을 하러 갈 때 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네, 그렇죠. 뭐 알아서 맡기고 나머지는 뭐 운이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또 뭐 수술 발생 시 뭐 동의서도 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네. 그거는 그냥 양심의 책임이지 그렇죠. 법적인 책임은 안 지니까 네.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한번 해보겠다. 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경험이 있는 사람만 수술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의술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나 네. 맡길 거니까 살려주시오. 네.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찍자라고 하고 그러면 이걸 수술을 하는 사람이 저 찍자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그렇죠. 머릿속에 하고 들어가면 심리적인 부담이 생겨요. 예, 이게 도대체 의술을 일반 그 편의점에 물건 팔거나 마트에 물건 파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 그럴 바에야 우리가 청와대에서 문가리가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지 놀고 자빠졌는지 예? 아니면 뭐 술을 마시는지 네. 청와대의 문가리 방에도 검사를 수술하고 네, 네. 밤에 잠도 안 자고 뭘 안 걸 보고 낮에는 그냥 졸고 앉았을까봐 밤에 자는 관제에도 달고 네, 예? 학교마다 선생들이 수업 시간에 실없는 소리 뭐 정치 이야기 하지 않는지 선생 방에도 달고 네.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의사만 답니까? 화장실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니까 화장실도 다 달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는 이제 학생 실습 나왔을 때 그리고 인턴 때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그 수술하는 그 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하는지를 수도 없이 많이 목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긴장도가 여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된 거겠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요. 수술방의 긴장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이다. 그리고 수술하는 외과 서전들이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지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자꾸 조금이라도 실제로 그 CCTV 걸리든 안 걸리든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앞으로 후학들 외과 수술 잘하는 의사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와야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술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수술실 CCTV 정책은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후유증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의사들이 또 별도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맡겨오던 서로 간의 신뢰 기반을 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의료 사고가 간간히 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고 네. 대다수 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휩싸이지 않고 네. 또 때로는 수술실 안에서의 뭐 대리 수술이니 무자격 수술이니 바꿔치기니 뭐 또 일탈행위니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의 그렇죠. 어느 집단이든 발생하는 비율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작은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를 갖다가 핑계 삼아서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 정치 권력이 국민들 다수를 선동해서 네. 이것이 마치 그들의 이익이 되는 양 그 약자의 권리 네. 양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의료 현장에 적용을 시키는 네. 일종의 저는 무지에 의한 폭력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해킹 문제도 있어요. 아, 그 당연히 해킹 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유명인이 네. 수술하고 있는데 그 수술하는 장면을 네. 그럼 산부인과는 CCTV를 달 겁니까? 수술실은 다 알겠죠. 기가 차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런 문제에 아무런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걸려 들어가는 국민 일반의 인식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 예. 의사들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그렇죠. 우리 사회에 예, 예. 서로 간에 신뢰의 기반을 둔 신뢰 사회를 예. 깨는 거거든요. 그럼 판사의 판결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절마가 상대방하고 내 판결 내리는 놈이 그 이해관계자하고 뒤로 거래를 해서 나를 때리는지 어떻게 믿습니까? 경찰이 나를 조사할 때 그거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CCTV로 찍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권위에 대한 문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감시와 확인의 문제로 들른다. 이거는 무슨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큰 대학병원에 또 해킹이 발생돼서 환자 인적사항들이 유출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런 보안을 아무리 철저해도 그 해킹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시청자분들은 수술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실제로 수술방에는 처음에 계속 CCTV 찍는 장면이 환자들은 거의 전날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 옷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촬영이 시작되고 보통 수술포로 덮어진 건 그 준비 과정에서 덮는 거거든요. 소독하고 덮는 과정이 있고.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시신 우리가 영화 보면 예. 시신처럼 된 상태에서 예. 수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속옷 입고 수술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 해커들의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수술실 장면 해가지고 세계적인 해커들의 그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세포적으로 한쪽만 자극시키니 그러다고 몰려가는 이 민도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당사자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의협과 대의원회에서 이제 걸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의사들도 보면 수술하는 의사가 있고 수술 안 하는 의사도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죠. 이해관계는 외과 계열만 따지면 적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그 의료 환경, 진료 환경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체 의사들이 다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혁명 21이나 앵그리 블루도 이 수술실 CCTV만큼은 우리 스스로요. 제가 많은 수술을 받아본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급격하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정치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더불어 거수기당의 경선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돼요. 그럼 저게 이제 전국 돌면서 이제 경선을 충청도부터 시작하죠. 2차, 3차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데 지금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재명과 문가리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의 성격상으로는 지금도 아직도 이재명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람의 속이나 또 애처 불안한 부분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합리적 추론을 할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이 지금 임기 말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뭐 여론 조작이나 공작을 하는지 뭐 언론을 협박하는지 저하고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임기 말에 힘을 빼고 차라리 뭐 20% 10%로 내려오더라도 적을 줄이고 그렇죠. 또 정적들과 화해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나 아집을 갖다가 낮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옛날에 보면 DJ도 당에서 탈당을 했고 그 노예한 DJ가 1년 전에 그 다음에 노무현도 임기 막판에는 그냥 술이나 먹고 상당히 허허실실한 척했어요. 초반에는 막 설치다가 그렇죠. 임기 1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적을 더 안 만들겠다. 퇴임 이후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 해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임기 말에 매우 이례적인 끝까지 강한 그립을 끝까지 간다 이거 이거예요. 언론법이나 수술실 CCTV나 네. 그다음에 사학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거 네. 그걸 보면 당을 완전히 쥐고 앉아서 자꾸 흔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국회의원 개별한테 자기한테 대한 충성을 맹세시키려고 이런 걸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안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도 끝까지 그냥 편하게 넘어가지 않게 경찰 수사권은 계속 물고 있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등장한 게 네. 사실은 보통 사람이면 네. 이재명이가 변호사를 어떻게 네, 그렇죠. 얼마를 줬는지를 네. 알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런 내용을 들고 나아가 너 변호사를 정관 예우 변호사를 여러 명 썼는데 네. 네 재산은 얼마였는데 네. 38억 얼마인데 뭐 36억 얼마인데 9억 얼마인가 됐다. 1억 8천인가 뭐 불어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변호사비를 주고 불어날 수 있냐? 네가 뭐 경기도에 일거리를 던져 딴 걸로 땜빵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이낙연 쪽에서. 쪽에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찰이 조용한 척도 진행하고 있지만 예. 예.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걸 잡았을 거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렇죠. 저 경기도의 FC. 성남 FC. 예, 예. 자, 이 두 가지 뭐 눈에 들어간 것만 예, 해도 예, 두 그렇죠. 가지인데 사실은 한 2년 전만 해도 문가리가 이재명을 싫어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코를 끼는 그 부분이 있을 예. 거라 했는데 그때 생각하던 뭐 형수에 대한 예. 욕이나 뭐 행님 뭐 예. 그 문제 이런 걸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코 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 후보 선출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 후보 선출 된 다음에는 친문에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친문과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없게 만들어놨죠 지금. 근데 단지 뭐 후보 선출될 때까지 뭐 한 달을 말 잘 들으라고 이 코를 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인간의 그 행동 심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문이 이렇게 강한 그립, 즉 이 통제를 네.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대선에 자기를 네. 자기 쪽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네. 그런 그러면 걸로 보여요. 지금 문임 이런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이거든요. 네. 네. 이거 뭐 바뀔 확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기당의 후보가 여러 명 있지만 이재명 편을 든 사람은 추미애 하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이는 이낙연 쪽으로 이렇게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이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 이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마지막 2명만 남쪽 10월 15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뭔 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역전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문가리가.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부 근데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현재까지는 이재명이 확실하게 앞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약간의 그게 있는 게 윤석열 홍준표 관계처럼 1, 2, 3, 4등으로 보면 이낙연이 따라가다가 좀 처지고 네. 이제 이재명이 앞서서 윤석열과 1, 2를 네. 다투고 있고 네. 3등은 좀 처지는데 네. 반면에 야권 내의 지지율을 보면 이낙연하고 지금 저 이재명이가 네. 10% 안에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30%를 잘 못 벗어나고 있어. 그렇죠. 여권 네, 주자들 네, 지지도에서 네. 네. 그렇죠. 20% 돼.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이낙연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낙연도 20% 초반에는 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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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20% 후반이고 네. 그러면 그 정도 부분은 만약에 그 옛날에 기억이 납니까? 그 이인재와 그렇죠. 그 노무현 그때 관계. 놀라운. 그때도 이인재가 뭐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네. 네. 내가 그때 이인재 개인을 만나가 내가 유력하게 듣기로는 네. 당신을 안 만든다. 네. 곧 뭐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겸손하게 해서 DJ하고 이렇게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든지 아니면 국민한테 단단히 호소해서 공작이 있을 때는 그냥 잊지 않겠다고 방방 뜨든지 안 하면 간다 했더만은 안 믿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럼 경선 중에 그냥 세 번째 제주 울산 거쳐서 광주 갈 때 그냥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났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런 예들이 좀 많이 있죠. 저도 그때 당시에 비사를 좀 들었는데 이제 노무현을 대통령을 차기를 시킬 건가 말 건가 해서 국정원 직원을 보내서 노무현을 인터뷰를 했어요. 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차기 후보들을 다 이제 낙점을 한 거죠, DJ가. 그때 이제 나중에 이인재 씨한테 제가 뒤에 들었는데 예. 대북 정책 문제하고 예. 안티 조선 문제에서 예. 너는 오케이를 했는데 예. 자기는 오케이를 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대북 문제가 제일 컸겠네요. 치명적이지 않았겠느냐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노예한 DJ니까 그랬다지만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비서실장이 박지원이거든요. 예. 지금 국정원장. 국정원장. 그럼 이제 사람들은 또 이야기해요. 아이 그때 그 20년 전이고 지금 뭐 나이도 많이 들은 박지원이 뭐 그렇게 하겠느냐. 더 노예하죠 지금. 내가 볼 때 더 노예하고 예. 솔직히 DJ 때 이 당을 쥐고 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문가리가 쥐고 있어요. 이 현재 그 수기당을 쥐고 있는 게 훨씬 강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훨씬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뭐 이한테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한 방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할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작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예. 완벽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적당히 그냥 이기는 사람 손을 들어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예. 이렇게 예. 그냥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예. 나머지 후보들은 역부족으로 이재명과 뭐 나머지 후보들 만들어서 네. 이재명이 되게 하고 뭐 되면 뭐 열심히 해라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강하게 그립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하고 막 네. 아픈 데를 찌르고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 사람의 행동 법칙이라는 거는 다 인과관계가 좀 있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참 원장님이나 저나 이제 이런 원장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제 생각도 그런 문의 행동의 근원을 분석하면 이 판을 그냥 상식대로 끝낼 리가 없다라는 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문가리가 특징이 꽁하면 끝까지 간다거든요. 예,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보면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잘 아실 거고 이게 야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준석이가 공개석상에서 문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준석이가 왜 갑자기 떴느냐 예. 하는 것도 지금 의아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냄새가 많이 나요.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 문가리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놀래 자빠진 거는 엊그제 이제 30일 날 예. 그 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할 때 네. MBC인가에서 100분 토론인가 한다 네, 했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간다 했다가 네. 송영길과 1대1로 네. 100분 토론. 네. 그러면 거기서 언론법 통과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하면 네.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거기를 30분 전에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가 거기 가서 송영길을 박살내고 만약에 언론법 자체에 대해서 원래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예. 공부하면 박살낼 수 있어요. 네. 스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저쪽에서 지키고 네. 그렇다고 거기 가갖고 일부러 져주면 네. 그렇죠. 그 보수 쪽에서 그냥 안 네, 했을 거니 네. 요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안 가버리는 게 상책이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방송 녹화 40분 전에 취소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도. 자 거기에 어제 놀라운 이야기를 홍준표가 했어요. 예. 어떻게 그거 홍준표 뭐라고 입에서 그런 생각해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저는 딱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홍준표가 그 어떻게든 여당 지지표라도 끌어서 자기가
승부를 보겠다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역선택에 대한 네. 엄청난 네. 이 홍보. 네, 역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게다가 그 친문들이 지금 홍준표를 지지하잖아요. 친문들이. 네, 그걸 갖다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호객행위하는. 네. 그래서 보면 민주당의 총리를 갖다가 하겠다. 네. 그리고 정보다 국익을 우선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장관도 여러 명을 쓰겠다. 그렇죠. 근데 당적을 뭐 요구하지 않겠다. 네. 그러고는 더 나아가서 2017년에 강경 발언을 했던 거는 그때 상황에 탄핵 직후라서 보수를 모으려고 할 수 없이 했다. 자기는 강경이 아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뭔가 코가 낀 거 아닌가. 뭔가 이제 문가리한테 코가 낀 측면도 있고 코가 낀 김에 그 아예 그쪽 표라도 확실히 그쪽 표 그 친문계 지지 세력 표를 받자 여론조사 할 때 그런 전략을 수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정말 좀 코미디 같은 게 오세훈이가 예, 예. 되고 난 이후에 7천억에 가까운 박원순의 이 좌파 단체들 지원도 조사 안 하고 예, 예. 근데 김어준도 안 쫓아내고 광화문 공사도 중단 안 시키고 네. 심지어 10인 이상 집회 금지도 안 풀고 그래서 네. 저하고 이제 맞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지가 뭔 약점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결과 엊그제 보면 압수수색에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예. 딱 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파이시티. 예, 예. 파이시티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또 있는 다른 모양이에요.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예.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시장이 노릇을 못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만나러 갔을 때 그렇게 공손하게 당선된다면 인사를 갔을 때. 손을 모으고. 예, 예. 그래서 정말 문이 제가 느낀 게 네. 여권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권까지도 통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자신이 만만한 것 같아요. 자신만만해서 예, 저렇게 안 하면 있을 수 없어요. 인기 네. 말에. 예, 예.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는 예, 예. 저하고 비슷하게 보시죠. 예, 예.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야, 이래서 이 대선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이래 가다가 예. 역선택 문제로 싸움이 붙어서 제일 좋은 거는 분당하는 거. 그래서 예. 뭐 한쪽을 완전히 만들려고 할 때 한쪽은 이쪽에서는 네. 도저히 뭐 이래 갖고는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뛰쳐나가서 네, 탈당하고. 분당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양쪽이 야권이 깨져 버리는 게 가장 원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야권 안에서 가장 자기들이 상대하기 좋은 표가 절대로 어느 정도 확장성이 없는 사람 예. 자기들이 이제 네. 정해서 무난하게 이기는 거 네. 자기들 쪽에서 네, 카드로 지금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걸로 보여요. 여권은 여권대로 이재명과 이낙연이 카드가 있고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대로 뭐 지금 이준석도 좀 사쿠라 냄새가 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전략대로 이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선이 보수 지지층 문 정권의 신물이 나서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눈 뜨고 안 차리면 네, 순식간에 내다바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지금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런 상황에서 예. 가지고 놀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뭐 이 방송 전에 사실 뭐 주제를 맞춘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 심리 분석에 그래도 권위자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려스러운 점이 맞는지 이 적극적으로 이 방송에서 맞춰봤는데 거의 일치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듣는 시청자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